오늘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은 당신의 인생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막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옷을 가볍게 봅니다. 그저 입는 것, 그저 습관, 그저 남들처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 동안 사람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능력보다 먼저 신호에서 갈립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말보다 먼저 옷차림에서 시작됩니다. 신뢰는 설명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첫인상에서 결정됩니다. 기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는 실력을 보기 전에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되는가를 먼저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당신의 옷차림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뽑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떠나보내며 이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같은 능력, 비슷한 조건, 비슷한 출발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늘 문 앞에서 멈춥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똑똑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말을 잘했는가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준비된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섰는가. 그 차이였습니다.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옷은 메시지입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나 자신을 관리한다. 나는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당신은 매일 아무 말 없이 세상에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말로는 속일 수 있어도 이미지로는 속이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리 성실해도 첫 신호가 어긋나면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옷차림이 단정하고 기운이 정돈되어 있으면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반복된 현실입니다.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가난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허술함을 매일 허락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 허술함이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고 이미지가 되고 결국 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오늘 나는 입는 순간 운이 닫히고 인생의 흐름이 가난 쪽으로 고정되는 치명적인 7가지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7가지는 비싼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무심코 흘려보냈던 아주 중요한 신호 하나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 하나가 앞으로의 5년, 10년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옷차림을 바꾸는 것은 겉을 꾸미는 일이 아닙니다.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의 신뢰를 말 한마디 전에 무너뜨리는 옷 수없이 많은 기회를 조용히 사라지게 만드는 옷, 바로 국임투성이의 옷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왜 옷의 주름이 인생의 주름으로 이어지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사람을 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신뢰는 말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태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가장 빠르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옷의 주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바빠서 그렇다. 실력이 중요하지 않느냐. 옷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러나 세상은 당신의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신호로 판단합니다. 국임투성이의 옷은 단순히 다림질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옷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긴다. 나는 나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다. 이 신호는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대의 마음에 먼저 들어갑니다. 나는 삼성에서 사람을 뽑을 때
항상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자세와 상태였습니다. 특히 옷이 심하게 구겨진 사람에게서는 이상하리만큼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 불안은 능력과는 무관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말이 논리적이어도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젊은 영업사원을 기억합니다. 그를 C라고 하겠습니다. C는 분명 능력이 있었습니다. 말도 잘했고 일도 빨랐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셔츠는 급히 꺼내 입은 듯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어느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항상 이렇게 서두른 모습인가?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옷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반만 맞았습니다. 실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력은 신뢰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그리고 신뢰는 첫인상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집니다. C는 결국 큰 거래를 맡지 못했습니다. 고객들은 그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안해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맡겨도 괜찮을까? 이 질문에 확신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직원 D는 달랐습니다. 그의 옷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단정했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 지나 D는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옷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신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림질 기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국김투성이의 옷을 입는 사람은 대개 이런 말을 합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문제 없다. 누가 신경 쓰겠는가? 그러나 세상은 신경 씁니다. 그리고 한번 어긋난 인상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구겨진 옷은 5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둘째, 나는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는다. 셋째, 나는 급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넷째, 나는 약속과 기준에 느슨하다. 다섯째, 나는 안정적이지 않다. 이 신호 중 단 하나만 있어도 사람들은 조심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는 조심하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단순합니다. 비싼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옷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기준이면 충분합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 옷은 반드시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그 몇 분의 다림질은 옷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태도를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옷에 주름을 펴는 순간 마음의 흐트러짐도 함께 펴집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을 더 빠르게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결한 옷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더러운 옷이 사람을 떠나게 만들고 운을 밀어내는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아왔다. 그 과정에서 분명해진 한 가지가 있다. 사람은 불결한 것을 본능적으로 피한다. 이것은 예의의 문제가 아니다. 도덕의 문제도 아니다. 생존의 감각이다. 더러운 옷은 능력과 무관하게 사람을 멀어지게 만든다. 그리고 사람이 멀어지는 순간 기회도 함께 멀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 조금 더러워도 일만 잘하면 된다. 그러나 나는 수없이 보았다. 일은 잘해도 사람이 붙지 않는 경우를. 나는 수원 공장을 오가던 시절
한 기술자를 기억한다. 그를 E라고 하겠다. E는 손재주가 뛰어났다. 기계에 밝았고 문제 해결도 빨랐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회의 자리에서도 동료를 만날 때도 항상 때가 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나타났다. 기름 자국, 먼지, 땀 냄새 그에게는 익숙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왜 옷을 갈아입지 않는가? E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회장님, 어차피 다시 더러워집니다.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실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는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 사람은 실력보다 먼저 함께 일하고 싶은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불결함은 그 판단을 단번에 끝내버린다. E는 점점 중요한 일에서 제외되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그와 함께 일하기를 꺼렸다. 아무도 이유를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불편함을 5년이 지나 E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현장에서 일하던 또 다른 기술자 F는 달랐다.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옷을 갈아입었다. 작업복은 작업복, 일상복은 일상복. 그는 말했다. 옷이 더러우면 생각도 흐려집니다. 10년 후 F는 팀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판단을 믿었고 그의 결정을 따랐다. 청결함은 단순히 깨끗함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표시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존중받는다. 더러운 옷은 5가지를 동시에 잃게 만든다. 첫째, 사람이 멀어진다. 둘째, 신뢰가 떨어진다. 셋째,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넷째, 기회가 줄어든다. 다섯째, 스스로를 낮게 대하게 된다. 불결한 곳에는 복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다. 현실이다. 그렇다면 해결은 무엇인가? 복잡하지 않다. 옷을 나누어라. 입는 옷과 일하는 옷을,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는 항상 깨끗한 상태로 서라. 그것은 상대를 위한 예의이자 자신을 위한 방패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약이라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싸게 만드는 옷차림이 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값싼 옷을 고집하는 태도가 왜 인생의 가격을 낮추는지 이야기하겠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무역과 경영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착각을 자주 보았다. 사람들은 값이 싼 것을 절약이라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절약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고 값싼 선택은 자신의 가치를 깎는 일이다. 문제는 옷값이 아니다. 태도다. 나는 한 젊은 경영자를 기억한다. 그를 K라고 하겠다. K는 머리가 좋았고 의욕도 있었다. 그러나 늘 가장 싼 옷만 골라 입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늘 이렇게 가격만 보는가? 그는 말했다. 회장님, 비싼 옷은 사치 아닙니까? 어차피 옷은 옷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겉으로 보면 맞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차이를 보지 못했다. 사람은 옷값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옷이 풍기는 품격으로 판단한다. 값싼 옷이 문제인 것이 아니다. 값싼 선택을 반복하는 태도가 문제다. K의 회사는 늘 작은 거래만 했다. 큰 고객은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다. 이유를 묻자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가볍게 보이는 사람에게 무거운 일은 오지 않는다. 옷차림은 그 사람의 무게를 보여준다. 10년이 지나도 K는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 신뢰의 무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또 다른 경영자 L은 달랐다. 그는 옷을 많이 사지 않았다. 그러나 살 때마다 오래 입을 수 있는 것,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 품질이 유지되는 것을 골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옷을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신뢰를 지키는 장치로 봅니다. 10년 후 앨은 업계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판단을 믿었고 그의 결정에 따랐다. 값싼 옷만 고집하는 태도는 5가지 결과를 만든다. 첫째, 사람이 가볍게 본다. 둘째, 중요한 일이 맡겨지지 않는다. 셋째, 옷이 빨리 망가져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든다. 넷째,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게 된다. 다섯째, 기회의 질이 낮아진다. 다시 말하지만 비싼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을 싸게 만들지 말라는 말이다. 옷은 많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당신의 품격을 지켜줄 옷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놓치는 것이 있다. 옷이 비싸도 몸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긋난다. 다음 부분에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 왜 인생의 균형을 깨뜨리는지 이야기하겠다. 나는 사람을 볼 때 항상 한 가지를 먼저 본다. 옷의 값이 아니다. 브랜드도 아니다. 몸에 맞는가? 조화를 이루는가? 옷의 빛은 단순한 치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삶의 균형을 보여주는 신호다. 너무 큰 옷, 몸에 남는 여유. 너무 작은 옷, 억지로 맞추는 긴장. 이 2가지 모두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 나는 아직 내 자리를 찾지 못했다. 나는 본사에서 근무하던 한 젊은 직원을 기억한다. 그를 A라고 하겠다. A는 성실했다. 일도 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은 항상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재킷은 지나치게 컸고 셔츠는 단추가 버거웠다. 나는 어느 날 조용히 물었다. 왜 이렇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가? A는 말했다. 회장님 세일이라 싸게 샀습니다. 조금 크거나 작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도 틀리지는 않다. 그러나 나는 수없이 보아왔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마음도 편하지 않다는 것을. 불편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집중력을 갉아먹는다. A는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실수를 반복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매끄럽지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그는 늘 어딘가 불편한 상태로 하루를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5년이 지나 A는 직장을 자주 옮겼다. 어느 곳에서도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삶의 흐름이 항상 어긋나 있었다. 반면 또 다른 직원 J는 달랐다. 그는 옷을 살 때 반드시 여러 번 입어보았다. 가격보다 핏을 먼저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몸이 편해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0년 후 J는 안정적인 자리에 있었다. 일도, 관계도, 삶도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은 5가지 문제를 만든다. 첫째, 항상 불편하다. 둘째, 자신감이 줄어든다. 셋째, 산만해 보인다. 넷째, 흐름이 어긋난다. 다섯째, 운도 함께 비켜간다. 옷이 몸과 맞지 않으면 삶도 몸과 어긋나기 시작한다. 해결은 단순하다. 지금 옷장을 열어라. 입을 때마다 거슬리는 옷, 숨이 막히는 옷, 몸이 남거나 조이는 옷. 그런 옷은 당신의 편이 아니다. 수선하라, 정리하라. 그리고 새 옷을 고를 때는 반드시 몸과 대화하라. 편안한가? 자연스러운가? 그 조화가 삶 전체의 균형을 만든다. 그러나 아직 보이지 않는 위험이 남아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람의 기운을 조용히 꺼뜨리는 옷. 다음 부분에서는 빛을 잃은 옷, 색이 사라진 옷이 왜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이야기하겠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의 기운을 보아왔다. 말보다 먼저, 얼굴보다 먼저 옷의 색에서 드러나는 기운을. 색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다. 색은 에너지다. 그리고 에너지가 빠진 옷은 입는 사람의 힘부터 갉아먹는다. 나는 본사에서 근무하던 한 중년 직원을 기억한다.
그를 제이라고 하겠다. 제이는 성실했다. 책임감도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의 옷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색이 발에 있었다. 세탁을 거듭해 빛을 잃은 셔츠 흐릿해진 바지 겉으로 보면 아직 입을 수는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이런 옷을 계속 입는가? 제이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아직 멀쩡합니다. 새 옷을 살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현실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사람의 기운까지 고려하지 않는다. 빛을 잃은 옷은 이미 역할을 다한 옷이다. 그 옷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지쳤다. 나는 에너지가 없다. 나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다. 이 신호를 입는 사람조차 서서히 믿게 된다. 제이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회의에서 손을 들지 않았고 새로운 일을 맡으려 하지 않았다. 3년이 지나 그는 항상 피곤해 보였다. 5년이 지나 무기력해졌다. 10년이 지나 그의 삶은 정체되어 있었다. 그를 막은 것은 능력이 아니었다. 기운이었다. 반면 또 다른 직원 H는 달랐다. 그는 옷의 색을 유심히 살폈다. 색이 바래기 시작하면 과감히 정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색이 살아있으면 마음도 깨어 있습니다. H는 항상 선명한 색을 고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생기가 남아있는 색을 골랐다. 그 결과는 분명했다. 그는 늘 활력이 있었다. 이를 피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곁에 모였다. 색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빛을 잃은 옷은 5가지를 앗아간다. 첫째 활력, 둘째 의욕, 셋째 자신감, 넷째 주변의 관심, 5째 운의 상승, 기운, 빛이 사라진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미 하루를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과 같다. 해결은 어렵지 않다. 거울 앞에 서라.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밝아 보이는가? 아니면 흐릿한가? 흐릿하다면 그 옷은 당신의 내일을 밝히지 못한다. 과감히 정리하라. 새 옷을 고를 때는 화려함이 아니라 생기를 기준으로 삼아라. 그 선택 하나가 하루의 에너지를 바꾸고 하루가 쌓여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 그러나 아직 더 직접적으로 재물을 세게 만드는 옷이 있다. 겉으로는 절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난을 고정시키는 옷. 다음 부분에서는 구멍난 옷이 왜 돈과 기회를 빠져나가게 만드는지 이야기하겠다. 나는 오랫동안 사람의 돈 흐름을 지켜보았다. 그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유형이 있다. 겉으로는 절약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재물을 스스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다. 그 신호는 아주 작게 시작된다. 구멍난 옷이다.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아직 입을 수 있다. 조금 찢어졌을 뿐이다. 버리기엔 아깝다. 그러나 나는 그 작은 구멍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수없이 보아왔다. 삼성 상회를 오가던 시절 한 젊은 직원이 있었다. 그를 A라고 하겠다. A는 성실했다. 지각도 없었고 일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늘 구멍난 양말 해진 셔츠를 아무렇지 않게 입고 다녔다. 나는 어느 날 그에게 물었다. 왜 이런 옷을 계속 입는가? A는 웃으며 말했다. 아직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절약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나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절약은 절제가 아니라 방치였다. 작은 틈을 그냥 두는 태도. 그 태도는 옷에서 끝나지 않는다. 지갑에서도, 시간에서도, 관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된다. 3년이 지나 A의 수입은 늘었지만 돈은 남지 않았다. 5년이 지나 항상 급한 지출에 쫓겼다. 10년이 지나 그는 여전히 돈이 새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 반면 또 다른 직원 B는 달랐다. 옷에 작은 해짐이 생기면 즉시 수선하거나 과감히 정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작은 구멍을 그냥 두면 나 자신을 가볍게 대하는 것 같습니다.
10년 후, B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돈이 새지 않았다. 돈이 모이는 사람과 모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크지 않다. 작은 틈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차이다. 구멍난 옷은 5가지 신호를 보낸다. 첫째, 나는 나 자신을 소홀히 한다. 둘째, 나는 기준이 느슨하다. 셋째, 나는 작은 문제를 미룬다. 넷째, 나는 관리에 약하다. 다섯째, 나는 재물을 담을 그릇이 약하다. 사람은 그릇이 준비되기 전에는 많은 것을 담지 못한다. 구멍난 그릇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다. 해결은 단순하다. 지금 옷장을 열어라. 작은 구멍, 해진 부분, 늘어난 형태. 그대로 두지 마라. 수선하거나 정리하라. 그 행동은 옷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다. 당신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기준이 바로 서면 돈의 흐름도 서서히 달라진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으로 남은 옷이 있다. 겉보기에는 깔끔하지만 사람의 기운을 서서히 어둡게 만드는 옷. 다음 부분에서는 어두운 색만 고집하는 옷차림이 왜 인생의 빛을 가리는지 이야기하겠다. 나는 사람의 표정을 오래 본다. 그리고 그 표정 뒤에 깔린 기운의 방향을 본다. 그 기운은 의외로 자주 옷의 색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은 검정과 회색을 안전하다고 말한다. 눈에 띄지 않는다. 실수할 일이 없다. 어디에나 무난하다. 그러나 나는 수십 년 동안 같은 장면을 보았다. 어두운 색만 고집하는 사람은 삶의 기운도 점점 어두워진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다. 노출의 문제도 아니다. 신호의 문제다. 나는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던 한 중년 여직원을 기억한다. 그를 M이라고 하겠다. M은 성실했다. 일도 꼼꼼했고 책임감도 강했다. 그러나 그의 옷장은 늘 같은 색이었다. 검정, 회색 짙은, 남색 밝은 색은 단 한 벌도 없었다. 나는 어느 날 조용히 물었다. 왜 항상 이런 색만 입는가? M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밝은 색은 부담스럽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싫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그 말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람이 스스로를 그림자 속에 두면 세상도 그를 그림자로 취급한다는 것을. M은 시간이 흐를수록 말수가 줄었다. 회의에서 의견을 내지 않았고 사람들과의 거리도 멀어졌다. 3년이 지나 웃음이 사라졌고 5년이 지나 마음이 무거워졌으며 10년이 지나 삶 전체가 닫혀 있었다. 능력은 그대로였지만 기회는 사라져 있었다. 반면 또 다른 여성 직원 N은 달랐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상 밝은 색 한 가지는 옷차림에 남겨두었다. 연한 베이지, 부드러운 아이보리 계절에 맞는 밝은 색.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밝은 색을 입으면 마음이 먼저 열립니다. 10년 후 N의 주변에는 사람이 남아 있었다. 관계가 열려 있었고 기회도 이어졌다. 색은 사람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에게 다가갈 문을 연다. 어두운 색만 고집하는 옷차림은 5가지 결과를 만든다. 첫째, 기운이 가라앉는다. 둘째, 사람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셋째, 마음이 다친다. 넷째, 행동이 줄어든다. 다섯째, 운의 흐름이 막힌다. 나는 말하고 싶다. 검정과 회색이 나쁜 색이라는 뜻이 아니다. 문제는 그 색밖에 없을 때다. 삶의 빛이 하나도 없을 때 사람은 스스로를 보이지 않게 만든다. 해결은 어렵지 않다. 옷장에 밝은 색 한 벌을 더하라. 큰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 단 한 가지 색이면 충분하다. 그 한 가지가 당신의 기운을 밖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기운이 드러나는 순간 사람과 기회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제 거의 끝에 다다랐다.
다음 부분에서는 내가 직접 목격한 장면을 통해 옷차림이 어떻게 두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았는지 이야기하겠다. 나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내가 직접 보았고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두 명의 젊은이를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보았다. 나이도 비슷했고 학력도 비슷했고 경험도 큰 차이가 없었다. 겉으로 보면 인생의 출발선은 거의 같아 보였다. 그러나 단 하나 완전히 다른 것이 있었다. 옷차림이었다. 첫 번째 젊은이는 말수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옷은 깨끗했고 몸에 맞았으며 구김 하나 없었다. 색도 과하지 않았고 전체가 정돈되어 있었다. 그의 모습에서는 이런 기운이 느껴졌다. 준비된 사람, 맡겨도 되는 사람, 책임을 피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젊은이는 달랐다. 옷에는 작은 해짐이 있었고 주름이 남아 있었으며 색도 발에 있었다.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인상이었다. 그 역시 능력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에서는 이 신호가 먼저 읽혔다.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자기 관리가 부족하다. 기준이 흔들린다. 나는 그날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시간은 아주 정확하게 그 차이를 증명했다. 5년이 지나 첫 번째 젊은이는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했고 결정을 신뢰했다. 그의 길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위로 열리고 있었다. 반면 두 번째 젊은이는 직장을 여러 번 옮겼다.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늘 손에 오래 쥐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를 싫어하지 않았다. 다만 확신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상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지 않는다. 나는 그 장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했다. 옷차림은 사람의 운명을 대신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운명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는 분명히 암시한다. 사람은 자신이 보내는 신호에 맞는 기회를 만난다. 자꾸 흐릿한 신호를 보내면 자꾸 불확실한 기회가 온다. 정돈되고 분명한 신호를 보내면 그에 맞는 길이 열린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남겨야 할 이야기가 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원칙이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 3가지를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흐름이 달라진다. 다음 부분에서 그 마지막 정리를 차분히 전하겠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다. 나는 평생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가까이에서 보았다. 그 수많은 장면 끝에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운은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운은 습관이 만든 흐름 위에서 조용히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그 습관 중 가장 빠르게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옷차림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원칙만 남기고자 한다. 이 3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진다. 첫 번째 원칙. 지금 당장 옷장을 점검하라. 구김이 심한 옷대가, 남은 옷, 빛이 바랜 옷, 몸에 맞지 않는 옷, 구멍이 난 옷, 어두운 색만 가득한 옷장. 이 중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운이 드나드는 길을 막고 있다는 신호다. 망설이지 말라. 다림질하라. 세탁하라, 수선하라. 그리고 정리하라. 옷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흐트러진 기준을 버리는 것이다. 옷장이 정리되면 마음이 먼저 정리된다. 두 번째 원칙. 옷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라옷은 입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다. 당신의 하루를 지탱하는 도구다. 매일 밤, 내일 입을 옷을 준비하라. 깨끗한지 정돈되어 있는지, 몸에 맞는지. 이 짧은 점검이
당신의 하루를 흔들림 없이 만든다.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은 결국 삶을 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삶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우는 등을 돌리지 않는다. 세 번째 원칙, 옷을 투자로 바라보라. 비싼 옷을 사라는 말이 아니다. 당신의 기운을 살리고 당신의 품격을 지키며 당신의 신뢰를 높이는 옷을 선택하라는 말이다. 적어도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단정하고 깨끗하고 조화로운 옷을 입어라. 그것은 거치장이 아니다. 당신이 자기 인생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옷차림이 바뀌면 마음이 바뀐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 기회가 달라진다. 그리고 그 기회들이 쌓여 결국 운명이 바뀐다. 나는 확신한다. 옷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고 마음은 운명의 방향타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옷은 오늘 하루만의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인생을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조용한 선언이다. 빛을 향해 갈 것인가? 그림자에 머물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손에 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지금 떠오르는 단 하나의 단어를 마음속에 남겨라. 변화 준비, 신뢰 정돈, 새 출발. 그 단어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다시 세우는 첫 신호가 될 것이다. 정갈한 옷차림으로 밝은 기운을 선택하라. 그 선택이 당신의 삶을 더 단단하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